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일과 삶의 균형. 참 멋진 말이에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젊었을 적에는 그런 말이 어디 있었나요? 그런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지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줄 알았고, 잠시라도 쉬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별 보고 집을 나서서 저녁달 보고 집에 들어오는 게 당연했던 시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다 쉬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절, 그 누구도 나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던 그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나만의 작은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지쳐서 잠시 멈춰 서는 것조차 불안한 우리 딸들, 아들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는 꿈도 꿀 수 없었지요. 토요일에도 의뢰 반나절은 일을 해야 했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온종일 일하는 날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공장에 나가 재봉틀을 돌리고 저녁에는 또 집으로 돌아와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해야 했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이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갓난아이는 밤새 울어대지, 남편 아침밥은 차려보내야지, 또 출근해서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손을 바삐 놀려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여자들이 직장 다니는 걸 그리 곱게 보지 않던 시절이라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었고, 집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욕심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제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잠은 부족했고 밥은 늘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먹기 일쑤였어요. 거울을 볼 시간조차 없어서 어느 날 문득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서 저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대로 괜찮은 거니? 너는 지금 행복한 거니?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유난 떨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업고 버스에 올랐는데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손잡이를 놓치면서 옆으로 크게 휘청했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가 놀라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저는 아이를 다독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다 무슨 소용일까?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니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겠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의무감만으로 움직이는 깡통 로봇이 된 것 같았지요. 그날 공장에 가서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재봉틀 소리는 윙윙거리며 머리를 울리고 실수는 연발하고 결국 반장님께 된통 꾸중을 듣고 말았지요. 퇴근길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주르륵 주르륵 흘렸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저녁밥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밀린 빨래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겠다. 그런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오롯이나 자신만을 위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그때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휴식이 시작되었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직 나만이 아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첫 번째 저의 휴식은 동트기 전 고요한 새벽에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5시.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불에 올리고 보리를 한 줌 넣어 구수한 냄새가 퍼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벽의 소리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다 내려놓고 그저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기만 했어요. 구수한 보리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나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일 수 있었어요. 그 짧은 10분, 15분의 시간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는 어떤 보약보다도 더 귀한 약이 되었답니다. 살아가는 게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모든 걸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동트기 전 새벽의 고요함,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저의 두 번째 휴식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보통은 집에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가장 빠른 길로 가는 버스를 골라 타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러 조금 더 멀리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조금은 한적한 노선을 골라서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는 이어폰도 없이 책도 없이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 상점의 불빛들,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저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다 보면 복잡했던 제 머릿속이 조금은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세상이라는 거대한 스크린을 관람하는 관객이 된 것 같았지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진동, 엔진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치열한 일터와 고단한 집안일 사이 그 중간에 존재하는 저만의 섬 같은 시간이었지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잠시나마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녁 반찬을 뭘 해야 하나, 아이 준비물은 챙겼나, 내일 아침에는 또 뭘 해야 하나. 그런 걱정들을 잠시 정류장에 내려놓고 그저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지겹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하루쯤은 일부러 조금 다른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익숙한 풍경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생각지 못한 위로와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삶의 쉼표는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비밀스러운 휴식은 아주 작은 수첩 한 권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겉에는 예쁜 꽃 그림이 그려진 그런 수첩이었지요. 저는 그 수첩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에 딱 한 줄씩만 무언가를 적었어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점심에 먹었던 칼국수가 참 맛있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본 들국화가 예뻤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아이가 나를 보며 처음으로 엄마하고 불렀다. 그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기록했어요. 힘든 일, 속상한 일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오직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순간들만 한 줄씩 채워나갔지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불 속에 누워 그 수첩을 펼쳐보면 제 하루가 마냥 잿빛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행복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렇게 한 줄, 두 줄 쌓여가는 수첩을 보면 마치 제 삶의 행복, 저금통이 두둑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뿌듯했어요. 나중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힘든 기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렇게 기록된 좋은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그러니 우리 딸들, 아들들도 한번 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나를 웃게 했던 아주 작은 일 한 가지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든 작은 메모지에 든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분명 힘든 날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작은 휴식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며 위태롭던 시간들을 건너올 수 있었어요. 새벽에 보리차 한 잔, 돌아가는 버스 노선, 잠들기 전에 한 줄 기록.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소한 시간들이 모여 저를 지탱해 주었고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기둥이 되어 주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휴식이란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휴식은 수많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를 돌보는 시간,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도 결국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일에 치여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저희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힘듦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경쟁해야 하고 또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니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쉬는 것조차도 무언가 특별하고 멋지게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 안쓰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얘들아 괜찮아요. 휴식의 정답은 없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휴식은 진짜 휴식이 아니에요.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 안에서 뒹굴뒹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만의 작은 휴식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이제는 새벽잠이 없어져서 동트기 전 차를 마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요. 가끔은 일부러 버스를 타고 예전에 살던 동네를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기도 해요. 그러면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하고 또 씩씩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은 수첩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창가에 둔 난초가 예쁜 꽃을 피웠네. 손주 녀석이 전화해서 할머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제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분명히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목표나 거창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그 작고 따뜻한 휴식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 되어주고 우리 삶의 윤활유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경따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만의 휴식을 잘 챙기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소중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거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가닿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